여기에 평유산입니다. 평유산. 여기에 이진탕이에요. 평유산과 이진탕에는 진피와 감초가 둘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진피가 이런 데 들어가는 이유는 추동시켜준다. 무엇을 해체시키든지 기가 이걸 움직여줘야지만 실증에 그 뭉친 것을 없앨 수 있다. 어혈이든지 습이든지 담이든지. 평유산은 창출과 후박이 들어갑니다. 이진탕은 반화와 복령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진탕은 반화가 가래를 삭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뚫어뻥, 그 화학약품을 부어주는 게 반화다. 그리고 진피가 이게 방향 화습이지만 행기도 시킵니다. 동해보감의 귤피 일물탕이라는 처방은 뚱뚱한 사람 기를 돌려주는 처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약들이 어느 하나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약이 5가지를 가질 수도 있고 2가지 약을 가질 수도 있고. 진피는 화습도 하지만 행기도 똑같이 하는, 어느 쪽으로 구분해도 이상하지 않은 약입니다. 진피가 퍽 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씻어주기 위해서 복령이 물로 이리게이션 시키는 거죠. 세척해 주는 거죠. 기억하시죠? 이거 계속 기억하세요. 평유산은 창출이 메이저, 군약, 키약입니다. 창출은 무슨 기능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창출의 가장 중요한 건 습을 빼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 그냥 습을 빼주는 것도 아니라 비를 좀 보하면서 습을 빼주는 거죠. 비에 들어가서. 자, 창출도 습을 빼주는데 진피 후박도 습을 빼줌과 동시에 제가 말한 중요한 기능은 뭐였죠? 바람을 불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출이 습기를 그 디휴미디파이어로 말려줘요. 그런데 진피와 후박이 행기를 시켜서 그 바람을 불어주니까 그게 얼마나 잘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빨래 걸어놓고 방대에 불도 떼고 바람 선풍기도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평유산은 창출로 습을 빼주고 진피 후박으로 그 습을 말려준다. 아주 습에 초점을 맞춘 처방이고, 이진탕은 담에 초점을 맞춘 처방입니다. 그런데 담의 근원이 뭐죠? 습이죠. 습이 쫄아들어서 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통되는 약들도 이렇게 있지만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담이다, 확실하게 습이다 이렇게 아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진탕의 변방들을 얘기해 볼게요. 이쪽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약들이 다 이진탕의 변방들입니다. 이렇게가. 아이고, 왜 이래? 이쪽에. 다 실제 이진탕들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진탕에다 사물탕을 더하면 무슨 처방이 되죠? 육군자탕이 되죠. 이게 육군자탕이에요. 실제 더해지는 건 인삼하고 백출하고, 그럼 복령, 감초가 있으니까 2개만 더해도 사물탕과 인상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육군자탕은 보, 비, 기를 하는 이진탕입니다. 그럼 바꿔 말해서 담을 제거하는 사군자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담을 제거하는 사군자탕이기도 하고, 그럼 비가 생담지 원이 되니까 비를 보아줌으로써 근본적으로 담이 생길 루트를 차단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육군자탕은 굉장히 중요한 처방이 돼요. 생리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진탕만 갖고 쓰니까 계속 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지금 여기서 푸는데 여기서 계속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육군자탕은 여기서 담도 풀어주는데 옆에서 담 만드는데도 고쳐버리자라는 게 육군자탕입니다. 당연히 또 근원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육군자탕의 핵심이에요. 이진탕인데 보비기함으로써 생담지원을 보강해주는, 그래서 담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럼 이 이진탕에다가 향구자, 목향, 사인, 후박, 백두구, 익지인을 넣으면 향사 육군자탕이 됩니다. 근데 이 약은 여러 가지 약이 아니에요. 여기 녹색으로 표현한 거는 행기제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화습제입니다. 그런데 행기 화습하는 게 겹치는 약이 다 많아요. 그리고 행기 화습이라고 한 약들은
다 음식이나 이런 게 쌓여 있는 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뚫어주는 약이에요. 근데 분류는 산사신국 메가 나복자가 소식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얘네들이 소식약에 더 가까운 게 산사신국 메가가 쓰이는 약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얘는 소화 효소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소화를 보조적으로 도와줍니다. 이게 신곡 같은 거, 효소가 있거든요. 이게 다 뭐 나복자, 이게 다 소화를 도와주는 약이에요. 소화가 더 잘 되도록. 진짜 소화제인 거죠. 음식 먹었는데 그걸 소화 잘 시키도록. 그런데 실제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이 막힌 걸 뚫어주는 약은 얘네들이라는 얘기죠. 행기하고 화습하는 약들. 그럼 얘는 리스트들을 그냥 외워야 돼요. 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그렇게 구분 안 해도 돼요. 뭐 창출은 명확하게 거듭만 하고 행기는 안 하지만 후박, 사인, 백두구, 향부자, 목향, 지실, 지각, 지실, 화습도 해요. 목향은 좀 행기만 하죠. 이 약들이 다 하는 일이 똑같아요. 습이란 게 쌓이니까 그걸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행기하고 화습하는 약들이에요. 그러니까 육군자탕에다 고비기하는 이진탕에다가 행기 화습약을 넣어주는 거예요. 행기하고 화습하는 약들. 행기하고 화습하는 약들. 그래서 여기다가 막힌 것을 뚫어주는 육군자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더해 나간 거예요. 담이 있고 생담 지원을 보조하고 그로 인해서 막혀진 것을 잘 뚫어지는 처방이 향사 육군자탕. 향사 육군자탕은 실증약이에요, 허증약이에요? 둘 다 되죠. 근데 얘네들을 보면 실증으로 뭐가 있을 때, 막힌 게 있을 때 쓰겠죠. 육군자탕은 실증약이 허증약이에요? 왜 그렇게 단언해요? 얘는 실증약이고 얘는 허증약이고. 예,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스펙트럼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허증약, 어떻게 실증약이 아니라 사군자탕이 완전히 허증약 쪽에 있다면 육군자탕은 좀 더 실증약이에요. 그리고 향사 육군자탕은 그보다 더 실증약이죠. 자, 비가 허해요. 담이 생겼어. 거기서 더 안 순환이 되고 막혔어. 이게 사군자탕, 육군자탕, 향사 육군자탕이 돼요. 그럼 내가 육군자탕을 쓸까, 향사 육군자탕을 쓸까 고민이 되는 건 이렇게 해결해야죠. 여기가 막혀서 답답한 게 많아. 밥만 먹으면 더 심해. 그러면 향사 육군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도 허증의 약을 갖고 있죠. 근본적으로 비가 보여서 담이 안 생기게, 그리고 그 담이든지 뭐든지 막힌 게 잘 뚫어지게. 그래서 여기서 재밌게 볼 것은 산사신국매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약이 소도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보조적인 약이고요. 얘네들이 실제 다 소도하는 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육군자탕에다가, 그러니까 얘는 소도하는 육군자탕이라고 했죠. 육군자탕에다가 황기, 천마, 황백, 택사, 신곡, 메가를 넣으면 반화백주 천마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화백주 천마탕은 실제 이진탕이에요. 그리고 육군자탕이기도 해요. 그리고 반화백주 천마탕에다 몇 가지 약을 더 넣으면 내가 많이 쓰는 무슨 약이 되는 줄 알아요? 애들한테 많이 쓰는 총명탕인데요. 이게 다 이진탕에서 나온 처방이에요. 자, 반화백주 천마탕에 왜 이 약이 들어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반화백주 천마니까 반화, 백주, 천마, 탕이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이게 모든 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방 이름 안에서. 반화는 뭐예요? 이진탕이에요. 여기 이진탕이 다 들어갔어요. 이진탕의 구성은 반화, 진피, 북력, 감초. 그래서 여기서 반화, 진피, 천마탕에서 반화, 천마탕에서 반화가 의미하는 게 이진탕입니다. 백출이 의미하는 건 뭐죠? 사군자. 그래서 여기는 인삼, 백출, 북력, 감초가 다 들어갑니다. 반화, 백출, 천마탕에. 천마가 의미하는 게 나머지 약들입니다. 천마는 머리를 맑게 하죠. 이 약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천마에다가 황백이 들어갔습니다. 황백은 열을 꺼주죠.
그 텍사는 바나베 천마탕도 책마다 좀 다른데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그 바나베 천마탕이더라고요. 텍사랑 복령이 이제 여기 이수제로 들어가거든요.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는 다 이수제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지러움이 있으면 이수제를 쓸까요? 예, 습담으로 어지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을 빼줘야만 어지럼증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럼증 처방들 보면 다 이수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거담하고 이수하기 위해서 텍사가 들어가고 천마황백이 머리로 간 걸 맑게 해줘. 신군매가는 이 약의 소화를 돕고 환기는 약간의 기운을 도와주는. 그래서 이 처방은 그 이름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진탕, 사균야탕, 그리고 머리로 가게 해주는. 바나바기 천마탕이 어디 효과가 좋겠습니까? 어지러움은 어지러움이고 저기 뭐 두통이더라도 치권증? 하여튼 그런 게 있는 사람. 소화기가 문제여서 담이 있고 습담이 있으면서 소화기가 약한 사람. 그냥 어지러움 약이 아닌 거예요. 어지러움을 논하기 전에 육군자탕과 이진탕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머리를 맑게 하는 육군자탕. 제가 이걸 억지로라도 붙여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처방에 대한 심상이 없어요. 제가 이걸 책으로 좀 조만간 내고 싶은데 소촌용탕은 제가 구름을 뚫고 들어간 청룡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한마디로 표현한 심상이에요. 이진탕인데 육군자탕인데 머리를 맑게 하는 육군자탕이에요. 육군자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식곤증이라든지 그 비의 헛증상과 함께 담의 증상이 있을 때 쓰는 게 바나베키 천마탕이에요. 그럼 뭐 간으로 생기는 현운이다. 쓰는 약이 달라져야죠. 자, 여기까지 육군자탕의 변방들이 이렇게 쭉 이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랑 말이 똑같아요. 소도하는 이진탕인데 얘는 뭐가 들어갔나 봅시다. 산사, 신궁, 매가, 나복자 다 소식약이 들어갔죠. 소화를 도와줘요. 거기다 연교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요. 뒤에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청렬하는 약들이 모든 소정약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예, 그렇죠. 쌓여서 오래 있으면 적이 화열하거든요. 그래서 황연, 황금, 황백, 염교 같은 약들이 소정약에 꼭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개원가에 가면 박하, 용내 같은 것도 꼭 써줍니다. 활명수도 시원하잖아요. 그 가스도 들어있고 그 시원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그럼 이거 소도하는 이진탕인데 어때요? 향사 육군 같은 거 보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느낌이 팍 오지 않아요? 왜 이러냐? 똑같이 다 소도제로 보완이랑 향사 육군자탕이랑 2층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향사 육군자탕은 뭐 가스가 차고 뭐 설태가 그렇게 배웠는데 또 보완은 뭐 식체가 어떻고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거는 그냥 내가 처음 한약 배워서 한의원에서 일하면서 환자들이 물어보면 이 약은 언제 좋아요? 하고 약 줄 때 그 약의 설명서를 읽어주는 수준이고 약의 본질을 이해하셔 보란 말이에요. 보완은 이진탕에다 소도제를 넣고요. 향사 육군자탕은 육군자탕에다가 행기제를 넣었어요. 행기 거슴약을 넣었어요.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그럼 똑같이 식체 복만으로 왔는데 환자가 보완을 써야 될지 향사 육군자탕을 써야 될지 느낌이 와요? 어떻게 다른가요? 개성이 뭐 좋은 의견 없으세요? 어떻게 달라요? 시험을 너무 잘 보셨으니까 좋은 의견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육군자탕 같은 경우는 좀 속이 좀 답답하다는 부분이 꽉 차 있고. 그건 둘 다입니다. 보완, 육군자탕 둘 다 해당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비기 허증이 있느냐, 기허증이 있느냐 없느냐죠. 여기는 사금지탕에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똑같이 우리가 소화제를 알고 있지만 꽤 많이 다른 약입니다. 꽤 많이. 이거는
육군자탕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허 증상과 기체 증상이 있어요. 그 행기 화습하는 약이고요. 얘는 진짜 식적에 쓰는 약입니다. 평소의 증상보다는 평소엔 별일 없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과식하고 딱 뭐가 안 내려가. 그리고 식적 화열이 되면 생기는 게 두통입니다. 그래서 밥 많이 먹고 과식하고 배 아플 때 머리 같이 아픈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연교가 들어. 둘 다 향사, 육군자탕, 보안, 소화제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쓸 사람은 꽤 다른 처방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이진탕의 변방이에요. 제가 생각할 시간을 계속 드릴게요. 계속 생각을 좀 하세요. 잠만 자지 말고. 폐담을 시키는 이진탕. 이거 배웠던 거죠. 폐담을 시키는 이진탕. 청기화담한. 얘는 유성 유담할 때, 실제 가래가 뜨거운 가래가 나올 때, 누런 가래, 실증에 그 감염이 있고 감기에 걸려서 가래가 나올 때 청기화담한을 쓰죠. 얘는 이진탕에다가 남성 과루인, 우담 남성이랑 과루인을 넣죠. 그래서 바나를 차갑게 만들었죠. 바나 자체가 좀 따뜻하니까 차갑게.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는 폐예요. 담은 소화기에도 생길 수 있고 관절에도 생길 수 있고 옆구리에도 생길 수도 있고 머리에도 생길 수도 있고 심장에도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약은 남성 과루인이 들어가서 폐랑 대장에 들어가는 약이란 말이에요. 과루인이. 그리고 행인도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가 다 가래가 잘 나가게 해준다고요. 폐의 담이. 그 다음에 황금으로 열을 내리고 지실도 이게 다 잘 나가게 해주는 약이죠. 그래서 얘는 이진탕인데 이 약들은 소화기에 주로 작용했다면 특히 얘랑 얘는 아주 소화기에 작용하는 이진탕, 얘는 머리에 작용하는 이진탕, 얘네 둘은 폐에 작용하는 이진탕입니다. 근데 폐담을 시키는 얘는 차가운 버전의 이진탕이라고 제가 그랬고요. 얘는 촉촉한 이진탕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반화가 안 들어가죠. 대신 반화를 대신할 수 있는 폐모 과로인 천화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반화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화는 말리면서 담을 없애니까 얘는 촉촉하게 하면서 담을 없애는 거죠. 촉촉하게 하면서. 그래서 뭐 길경, 여기 뺀 거는 이게 마이너스 표시합니다. 여기는 길경이더라고, 여기는 행인이더라고.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러면 폐모과로산을 써야 될지, 청교화담을 써야 될지도 굉장히 잘 잡히는데, 그러면 내가 다른 진해거담제 소총용탕을 써야 될 것인가, 이진탕을 써야 될 것인가? 소총용탕도 사실 반화가 들었기 때문에 이진탕의 의미를 갖고 있고. 네, 그럼 넘어가 보자. 그 다음에 이진탕에다가 주겨와 지실을 넣으면 온담탕이 돼요. 얘는 폐열을 시키는 이진탕이었죠. 얘는 온담탕도 더 복잡한 온담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르게 써서 그래요. 여기서 핵심은 주겨예요. 지실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잖아. 또 여기도 사인 후박 같은 게 들어가잖아. 이게 다 이진탕의 반화를 도와주는 쫄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실, 사인, 과루인 남성, 이게 다 반화를 도와주는 쫄병들인데, 지실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잘 내려가도록 도와주는데, 주겨가 핵심입니다. 그럼 담이 생겼는데, 이게 심열을 꺼주는 거잖아요, 주겨가. 그건 알죠? 주겨가 심열을 꺼주는 본초입니다. 몰라도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그 심열을 꺼주는 이진탕입니다. 이름은 온담탕이지만, 심열을 꺼주니까, 어떤 데 쓰겠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잠을 못 자고 신경이 예민한데 담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 쓰는 처방이 온담탕입니다. 그러니까 담으로 인해서 이게 자꾸 생겨가지고 그 이진탕의 적응증이 온담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 뭐 귀비탕과 온담탕이랑 소요산이랑 많이 비교해서 배우죠? 배워봤나요? 앞으로 배울 겁니다. 똑같이 불안한 데 쓰는데 귀비탕을 쓰든지 온담탕을 쓰든지 다 기본방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비불통이라도 생기느냐, 간의 간결계로 생기느냐, 이건 담으로 생긴 거죠. 그럼 온담탕을 쓸 사람은 귀비탕에 비해서 실증일까요, 허증일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느낌이 처방을 보면 얘는 이진탕인데 당연히 실증이죠. 얘네 둘만 사군자탕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진탕, 향사육군자탕, 반화백출천마탕, 오화환, 청기화담환, 해몽감산, 온담탕 얘도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이만큼을 지금 한 번에 다 외운 거예요. 외웠나요? 지금 이쪽 다 설명했거든요. 이쪽에 평의사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이게 소도제라고 생각해요. 평의사. 근데 실제로는 화습약이죠. 거습약이에요. 화습약이에요. 근데 습을 내려주면 소화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소화 안 되게 쓰면 안 되느냐? 웬걸요? 잘 돼요. 근데 실제 여기는 소식약도 없고 행기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밥 먹고 막 너무 과식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보화한 쪽이 낫겠죠. 그 막 담이 생겨서 어지럽기도 하고 소화도 안 되고 육군자탕이 낫죠. 기운도 없고. 평의사는 습의 증상이에요. 습의 증상. 뭐 설사를 하던 소화가 안 되고 뭐건 간에 설태도 좀 이렇게 생기고 뭐 습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피부병이 있어도 진물이 나고 아토피도 평의사를 내가 쓰는 애들은 막 진물 나고 아토피가 나는데 이게 밥 먹고 과식하고 뭐 이상한 게 먹으면 심해진다. 그럼 평의사 괜찮아졌죠? 많이. 그죠? 부인분 되실 분. 지금 좀 3주 됐잖아요. 3주. 3주면 꽤 좋아졌을 텐데. 스테로이드도 안 썼어요? 스테로이드 좀 썼는데 또 올라오네요. 아니, 또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알러지면요. 스테로이드를 발라도 가려워요. 그래서 왕자 계속 발라주면서 그 견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이상 가는 경우가 되게 흔해요. 제가 물에다가 소금을 뿌려라. 그래서 거기 탕에 들어가 있어 그랬더니 그거 했더니 좀 나아진대요. 네. 그때 또 올라온대요. 음식을 먹고 심해지고 하면 평이산을 써볼 만한 거예요. 음식을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별로 안 먹는 네. 그 이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평이산은 습에 초점을 맞춰서 써야 되는 처방입니다. 그럼 여기서 변주되는 평이산의 변방도도 똑같습니다. 향사 평이산은 향부자, 목향, 지질, 곽향, 사인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셨듯이 곽향, 사인은 화습약, 향부자, 목향, 지질은 행기약이지만 이게 다 한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평이산을 쓰는데 이게 심화해서 자꾸 그득하고 습증이 있으면서 설사를 하건 대변이 안 나가고 그러면 향사 평이산을 써줍니다. 약 보니까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그럼 향사 평이산과 향사 육군자탕은 어디서 차이가 나나요? 향부자, 목향, 사인, 곽향 이거 사실 다 한 통속이거든요. 얘는 추가된 약은 똑같은데 얘는 행기 화습하는 평이산이고 얘는 행기 화습하는 육군자탕인 거죠. 얼마만큼 다르냐? 육군자탕과 평이산이 다를 만큼 다릅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안민씨 구별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진짜요? 이거 환자들한테 되게 고민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특히 많이. 얘를 제가 많이 쓰는 약 중에 뭐 평이산도 많이 쓰지만 양위탕, 뭐 습을 치는 약이고 평이산, 양위탕 또 뭐가 있어. 뭐 그런 계통의 약들을 소화가 안 되고 애들이 가슴 답답하고 할 때 쓰거든요. 밥도 잘 안 먹고 할 때. 근데 실증일 때. 근데 얘가 허증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비가 허한 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박세영 쌤이 소화가 자주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실증으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사근자탕을 써서 비를 좀 근본적으로 보호해가면서 치료해야 될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양유탕에다가 사군자 넣어서 쓰면 안 돼? 그게 육군자탕이 되는 겁니다. 향사 육군자탕. 그래서 얘는 허증이 잡히는 겁니다. 비기허증. 얘는 비기허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향사평이산은 훨씬 실증이죠. 사군자탕이 이쪽에 있으면 사군자 이렇게 있으면
향사평이는 이쪽에 있는 거죠. 이진탕도 이쪽에 있는 거죠. 방향이 다르죠, 얘랑. 얘는 습이고 얘는 담이고. 그냥 합칠 수도 있고. 하여튼 허증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약을 줄 때. 그럼 뭐 틀릴 때도 있어요. 이 양이탕 쪽으로 쓰는 게 더 난데? 육군자를 쓸 수도 있고. 근데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이게 제가 허실이 헷갈린다고 많이 얘기한 거예요. 환자 볼 때. 다음에 이거 도시평유산도 유명한 처방이거든요. 도시평유산은 산사신국이 들어갑니다. 소식약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평유산인데 식체에 쓰는 약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얘한테는 황련이 들어갑니다. 식적이 오래되면 열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련을 넣어서 식적으로 인해서 두통도 생기고 감기 증상 같이 오한도 약간 있을 수 있고 이 처방도 제가 많이 쓰는 처방이죠. 애들 같으면 스토마플루 같은 거 있을 때 얘가 체했는데 감기 증상이 나타난대 하면 도시평유산을 씁니다. 얘는 아까 배웠던 이진탕의 변방제 중에 뭐가 생각나요? 도시평유산은 얘 봐요. 산사신국 들어갔죠? 황연 들어갔죠? 얘는 산사신국 들어갔죠? 연교 들어갔죠? 방위가 되게 비슷하죠? 얘는 일종의 보아한의 평이산 버전이고요. 얘는 도시평이산의 평이산 버전이고 얘는 이진탕 버전이에요. 거기다가 식적을 치료하고 식적으로 인한 열을 꺼주는 처방입니다. 둘 다. 보아한과 도시평이산. 근데 하나는 평이산이고 하나는 이진탕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청열 소도하는 이진탕, 얘는 청열 소도하는 평이산이 되는 거죠. 느낌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담증이고 하나는 습증인 거예요. 하나는 담증, 하나는 습증. 자, 그 다음에 향소산은 얘랑 되게 비슷한데 정반대 처방이에요. 향소산은 평유산이 진피, 감초, 청출, 후박이잖아요. 여기서 후박이 빠지고 향부자가 들어가요. 그럼 이게 뭐 그냥 장기로 치면 차랑 쿠랑 바꾼 거예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는 행기제죠. 후박도 행기제죠. 여기서 저기 화습약으로 했구나. 그래도 둘 다 같은 행기하고 화습한 효과가 있습니다. 향부자로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소엽 총백이 들어갑니다. 총백은 파의 흰쪽 뿌리잖아요. 이게 해표제란 말이에요. 따뜻하게 해서. 소엽도 해표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소엽 총백 갖고 해표하는 건 아주 마일드하게 해표하는 거예요. 이게 마왕 같은 거 해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감기가 들었는데 간단하게 해표하는 약으로 향소산이다. 그때 다 얘기했지. 우리 호흡기를 다 했구나. 그러면 얘는 되게 비슷해요. 평유산이에요, 둘 다. 근데 해표제가 들어갔고 얘는 소족하고 청열하는 약이 들어있어요. 근데 환자는 여러분들 똑같은 증상을 갖고 와요. 체기도 있으면서 감기 기운도 있다라고. 혹은 설사도 하면서 감기 기운도 있다라고.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서 감기 기운도 있다라고. 그러면 이 두 개 차이는 그걸 어떻게 해요? 향소산은 감기약이고요. 도시평유산은 소화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본이. 그래서 도시평유산은 식적유상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식적인데 상환과 유사하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내상을 겸한 감모 약이 처방이죠. 곽향정기사처럼. 내상이라고 하면 예, 내외감. 그러니까 소화기도 탈이 나고 외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외감이 주고요. 해표하는 거고요. 얘는 해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감기 증상인데 하나는 내가 체해서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가짜 감기고 얘는 진짜 감기고
그런데 소화기가 약했던 사람이라서 감기와 함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호흡기할 때 얘기했던 얘기인데 신지영 선생님은 그래서 어른한테 뭘 쓴다고요? 어른한테는 이렇게 향수당 같이 감기약을 쓰고요. 신지영 선생님이 특히 감기약에서 좋아하는 처방은 사실 쌍화탕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는 평이산입니다. 왜냐하면 체내에서 감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 보면 아이들은 진짜 체한 게 많고요. 소화기에서. 어른들은 감기도 나타나고 그런데 체기도 있는 게 더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쓰신 건데 뭐 그렇게 임상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의사에서 나오는 처방이 평의산, 향사평의산, 도시평의산, 향소산. 그러면 이 짝이 다 맞는 거 보여요? 향사평의산, 향사육군자탕은 행기, 화습하죠. 둘 다. 그런데 습에 중점을 뒀느냐, 담에 중점을 뒀느냐가 다르죠. 도시평의산이랑 보화환이랑 짝이 되죠. 둘 다 식적화열을 없애는데 요건 습이 위주고 요건 담이 위주죠. 그 다음에 해표하죠. 얘도 호흡기를 치료하죠. 이진탕 쪽에서 호흡기를 치료하고 평의산 쪽에서 호흡기를 치료하고. 다음은 끝날 시간이 됐네요. 이진탕과 평의산은 합친 처방에서 나오는 처방입니다. 자, 평의산과 이진탕은 사실 근원이 같죠. 습이 그래서 담이 되는데 이 두 개는 당연히 같이 쓰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두 개를 같이 역할을 해서 습담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의산과 이진탕을 같이 쓰는 대표적인 처방이 곽향정기산입니다. 곽향정기산은 향소산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요 사이에 있는 처방 하나 배웠죠, 우리. 평의산에다가 반하를 넣고 곽향을 넣은 처방이 불안금정기산입니다. 기억나죠? 호흡기 할 때. 여기다가 곽향, 소엽, 길경, 백지, 대보피를 넣으면 곽향정기산이 됩니다. 처방 의미는 향소산이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곽향정기산은 반하가 들어가는 게 유일한 처예요. 그러니까 곽향정기산은 담증이 있는 거죠. 담증이라면 가래가 있다든지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속이 미식미식하다든지 구토가 있다든지. 그래서 곽향정기산은 토하고 설사할 때 쓰잖아요. 이게 곽향정기산이 평의산과 이진탕을 같이 쓰고 있는 걸 딱 보여주는 적응증이에요. 그렇죠. 곽향정기산의 중요한 게 광란이잖아요. 토하고 설사하고. 그러니까 토하는 것 때문에는 이진탕이 들어가야 되고 설사하는 것 때문에 평의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의산도 들어있고 이진탕도 들어있습니다. 곽향정기산은.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요. 곽향소엽. 향수산엔 소엽, 불안금정기산엔 곽향. 곽향정기산엔 둘 다. 길경, 백지, 짝으로 다니는 중요한 방제예요. 제가 이거를 그 핸드버그 OM 보니까 오렌트면서 보니까 대약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워요? 대약? 배워요? 예. 그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는 그런 걸 처음 보는데 대약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맨날 짝으로 다닌다고 표현했던 것들을 대약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늘 짝으로 다닙니다. 길경백지도 짝으로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게 해표입니다. 근데 길경백지는 어떤 해표인 줄 알아요? 길경백지가 들어가면 기침하고 콧물 나고 하는 게 길경백지예요. 백지는 특히 코 찡찡하고 길경은 기침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담이죠. 담인데 어떠한 형태로 나오느냐, 코로 나오느냐, 입으로 나오느냐. 그 곽향소엽은 아주 마이너한 해표시죠. 그러니까 얘는 이진탕 합평의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곽향정기산의 적응증이 뭘까? 토하고 설사하고 오한 있고 감기 기운 있고 콧물 나고 뭐 기침도 하고 여기 다 쓸 수 있는 약이 곽향정기산이에요. 심지어는 과민성 대장증후에도 많이 쓰잖아요. 내외 이상을 겸했다고 하는 거죠. 자, 평의산과 이진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반하, 진피, 복령, 창출, 후박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계지탕이 들어갑니다. 제가 계지탕 가 마황이 다른 약의 유닛이 된다고 했잖아요. 오죽산에 계지탕 가 마황이 들어갑니다. 마황, 육계, 백작, 작약, 계피, 계지탕이죠. 그다음에 길경, 백지가 또 들어갑니다. 해표약입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오죽산이.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지각 그리고 당귀 청궁이에요. 지각은 여기 행기제죠. 그러니까 평위하고 소도하는, 제가 이걸 계속 행기와 허습을 소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얘네들 실제 하는 게 소도예요. 얘는 별로 쓰이는 일이 약이 아니에요. 얘가 실제 체했다 그러면 행기 화습하는 약을 생각하면 돼요. 지각이 들어갔고 당귀 청궁이 들어갔어. 당귀 청궁은 여기서 왜 들어갔을까요? 활혈. 정확한 대답이에요. 활혈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진탕이 들어갔어요. 무엇을 깨부수죠? 담. 거담하죠. 평유산이 들어갔어요. 뭘 깨부수죠? 습적을 깨부수죠. 당귀 청궁이 들어갔어요. 뭘 깨부수죠? 혈적을 깨부수죠. 그죠? 계지탕 가 마왕이 들어갔어요. 해표하죠. 거죽을 풀어주죠. 그럼 4개밖에 없네. 이게 오적산이에요. 말을 맞춘다 보면 거기에 뭐 길경 백지가 들어가서 기를 풀어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분석하는 거는 평이산, 이진탕, 계지탕, 그리고 마왕, 그리고 당귀 청궁입니다. 오적산을 쓸 적응증 한번 잘 생각해 보잖아요.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맞을까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맞을까요? 뚱뚱한 사람이 맞을까요? 마른 사람이 맞을까요? 그렇죠. 이게 오적산을 쓸 수 있는 전형적인 상태예요. 내가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막 아픈데 감기 기운도 있다. 그럼 오적산이 딱 맞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감기 기운도 있는데 뚱뚱하다. 그 습이 차가지고 그냥 걷는 것도 평소에도 느리고, 오적산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오적산은 요통에 쓰고 동의보감에 한습 요통에 쓰고 이런 말보다 처방을 이해하면 정말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오적산은 보통 한습 요통 처방이라고 하거든요. 한을 풀어주기에 계지탕이 들어가죠. 거기다 마왕까지 들어가죠. 습을 풀어주기에 평이산이 들어가죠. 근데 어혈도 풀어주고요. 사실 식적도 풀어주고 해표하고 산화나, 그러니까 한습 요통에 쓰는 겁니다. 허리가 아프더라도 평이산과 이진탕과 계지탕을 쓸 사람한테 쓰는 약이 오적산. 그러면서 어혈도 있고 삐끗했으니까. 근데 막 어혈이 강하면 활락탕이나 신통초고탕을 쓰지 오적산을 쓸 일이 별로 없죠. 오적산 쓸 느낌이 딱 올 거예요. 어깨가 아프건 허리가 아프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처방을 다 이진탕과 평이산을 통해서 봤어요. 좀 리뷰해 보시고 다음 주 시작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할게요.